하얀 튼살의 치료는 쉽지가 않죠. 튼살 치료는 단기간에는 개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튼살 예방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요즘 이직 스트레스로 살이 5kg이나 쪘어요. 어제 보니까 허벅지에 튼살이 생겼더라고요. 튼살은 학생 때나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큰 성인도 튼살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 원장입니다. 보통 사춘기에 지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튼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피부의 표피가 마치 찢어지는 듯이 찢기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한 달 사이에 체중이 3kg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튼살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허벅지 부위에 약간의 튼살이 생겼었고요. 사실 대부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튼살입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튼살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군요. 그러고 보니까 임산부들도 배에 튼살이 많이 생기죠. 여성분들이 특별히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건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사춘기나 임신, 내분비 질환으로 인해서 체내에 부신 피질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자연 스테로이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 복용이나 연고의 사용도 영향이 있고요. 결핵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자의 경우 피부 탄력 섬유가 줄어들면서 튼살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꽉 끼는 옷 등을 입는 것, 그런 습관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군요. 남자라서 다행인가 싶은데요. 청소년기에 생겼던 튼살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정말 보기 싫은데 튼살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 시기에 따라 예후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먼저 비교적 튼살이 생기는 초기에는 붉은기, 홍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치료를 빨리 받으면 비교적 쉽게 개선되기도 하고 좋아집니다. 문제는 붉은 튼살인 시기를 놓쳐서 이미 하얀 튼살로 변한 그 후인데요. 이때는 점차 튼살 부위의 색소량도 줄고 진피 속에 콜라겐 양도 줄어들고 점차 폐임이 생긴 상태라서 결국 피부가 찢어진 흉터 조각처럼 변화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흉터 치료를 하듯이 색소를 차오르게 하고 폐임도 차오르게 하는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발생한 튼살은 빨리 치료하면 쉽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예전에 생긴 튼살도 없앨 수 있는 걸까요? 하얀 튼살의 치료는 쉽지가 않죠. 이미 하얀 튼살로 넘어가면 치료가 길어지고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치료를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받거나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튼살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흉터가 더 심해지거나 색소 침착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튼살 치료는 단기간에는 개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주치의처럼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결국 개인의 피부 상태, 튼살의 진행 정도, 그리고 튼살의 폐임 상태 등등에 따라서 치료 계획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와 잘 상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튼살은 치료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튼살을 원장님께 치료받고 싶은데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튼살 치료도 여러 가지 병합 치료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우선 주된 간단한 치료법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는 레티노이드 성분이 함유된 연고를 처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프락셀이나 플라즈마 롤러, 바늘 고주파, 혈관 레이저와 같은 다양한 흉터 레이저를 함께 두루두루 사용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주베룩이나 리쥬란과 같은 스킨 부스터나 콜라겐 부스터와 같은 주사 시술도 함께 사용을 해서 콜라겐 섬유를 자극해서 탄력을 함께 더해주기도 하고 혈관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초음파 관리 기기를 통해서 튼살의 붉은색 조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올리브영 같은 데 보면은 튼살 크림 많이 팔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매일 밤 튼살 크림 발라주다가 팔꿈치에 엘보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많은 예비 아빠들이 지금도 열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임산부 때 보습제를 열심히 도포하면 튼살이 예방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최근에는 보습제를 도포해주면
물론 나쁠 건 없지만 사실 튼살의 발생 유무는 환자의 유전적인 피부 타입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사실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튼살 크림을 통해서 튼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좀 부족한 편이고요. 이전에 2015년 영국 피부과 저널 학회지에도 튼살 크림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튼살로 인해서 이미 피부 조직이 손상이 되었다면 크림만으로는 피부 조직을 재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다니 엄청 충격인데요. 그렇다면 같은 임산 부임에도 어떤 분들은 튼살이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임산부 분들 그리고 출산 후에 튼살로 고민하시는 분들 본인이 너무 보습제를 열심히 안 발랐다고 또 신경을 덜 써서 튼살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튼살도 생길 사람은 생길 수 있고 또 생기지 않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산부 튼살을 예방하겠다고 원래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화장품, 튼살 크림을 오히려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임산부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레티노이드 성분과 같이 임신 중에 사용을 주의해야 하는 성분들도 있고요. 또 특정 성분에 의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양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특히 건조증도 심해질 수 있고 전신적인 가려움증도 생기기도 하고 또 붉은 반점이나 적색의 반점과 같은 임신성 소염증이나 임신 중에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제품 또는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사용하였던 보습제나 크림 등을 활용을 하여서 적은 가짓수의 화장품으로 꾸준히 보습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임신 기간 중에 튼살 크림을 사용하지 않으셨는지요? 또 튼살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 기본적으로 피부과에서 구매 가능한 보습제 위주로 도포를 하였고 기능성 성분보다는 보습력에 충실한 기초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체중이 급격히 찌지 않기 위해서 임산부 요가나 산책을 꼭 챙겨서 운동을 빼지 않도록 했고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엄청 많이 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튼살 크림을 바를 때에도 소량을 바르는 것보다는 넉넉한 양을 충분히 도포를 해서 마찰 자극을 줄이고 또 순환도 잘 되도록 이렇게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도록 했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소량씩 나눠서 사용하느니 가성비나 가심비 제품을 넉넉하게 듬뿍 사용해주세요. 그 힘든 임신 중의 운동이라니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임신과 관련해서 피부과적으로 또 도움 줄 수 있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임신성 가려움증이나 임신 중의 피부 질환은 화장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집에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한 이제 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고 처방이나 경구약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히려 시기를 놓쳐서 더 심해지거나 착색과 같은 흉이 남거나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튼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튼살 예방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체중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신 시에도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에서 적절한 기간 안에 적절한 양의 몸무게만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태아뿐만이 아니라 산모의 튼살 예방을 위해서도 임신 시에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운동도 적절히 해주시고 식단도 무리해서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임신 중에 11에서 12.3kg 가량의 체중 증가를 권장을 하고 그 이상의 체중 증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평상시에 몸에 꽉 끼는 옷이나 속옷 역시 피부 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튼살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